트위스트 디포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트위스트 디포머는 지금 레퍼런스 이미지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동세 자체가 이렇게 비틀림이 있는 경우에 트위스트 디포머를 통해서 표현을 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을 할 수가 있고요. 어, 모델링을 그냥 생짜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회전을 시켜가면서 덩어리를 뽑다 보면 이게 많이 비틀릴 수도 있고 생각보다 적게 비틀어져서 수정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일일이 매번 하기가 좀 번거롭기 때문에 그냥 모델링을 그냥 직선적으로 똑바르게 뽑고 그 트위스트 디포머를 통해서 뭐 조금씩 조절해 가면서 이렇게 간편하게 모델링을 뭐 잡아볼 수 있는 그런 편리한 아이입니다. 그리고 그 비틀리는 강도가 서서히 변화하는 그런 동세 표현을 뭐 모션으로 할 때도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고요. 예제 씬 파일을 보면서 조금 설명을 이어 보겠습니다. 지금 왼쪽에 있는 덩어리를 먼저 보겠는데 스윕럽스라는 그 제너레이터로 기본 덩어리를 만들어 놨고 이런 제너레이터에 디포머를 적용할 때에는 같은 그룹으로 이렇게 묶게 되면 같은 그 계층에 있는 덩어리들이 이 디포머에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트위스트라는 디포머를 이렇게 활성화시켜 주게 되면 간단하게 이렇게 비틀림 표현이 이렇게 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앵글 값으로 비틀리는 정도를 조절할 수가 있겠고 이 케이지의 사이즈에 따라서도 덩어리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케이지의 크기를 키워주거나 줄여주게 돼도 이런 동세에 따라서 덩어리 자체가 영향을 받게 되고 케이지 자체가 회전을 한다고 해도 이런 회전 값에도 반응을 해서 트위스트가 되는 모양들이 좀 재밌게 이렇게 바뀌는 걸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 정도로 트위스트는 옵션을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좀 눈여겨 보실 것은 모드를 이제 언리미티드로 하게 되면 케이지 바깥 공간도 트위스트가 적용이 되고 언리미티드로 제한을 해주게 되면은 케이지 케이지 리미티드로 제한을 해주게 되면은 케이지 바깥 공간은 이렇게 트위스트가 가다가 이제 멈추게 되는 그런 경우가 그런 개념으로 이제 제한을 걸어주는 거죠. 그리고 위드인 박스 같은 경우는 온전하게 케이지에 포함된 부분만 트위스트가 되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내려주시게 되면은 케이지를 벗어나는 공간은 아예 그냥 트위스트가 없던 상태로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어색한 그런 끊기는 것 같은 표현을 해주는데 이렇게 많이 사용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리미티드로 이렇게 트위스트를 주다가 케이지 바깥 공간에서 트위스트를 멈추는 그런 활용을 하든지 아니면 언리미티드로 해서 그냥 쭉 동세를 이어나가든지 그런 옵션들을 주로 선택을 하게 되겠고 똑같은 옵션이라고 해도 케이지 자체가 이렇게 위치를 이동을 하게 되면 회전되는 것 같은 효과도 보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앵글 값은 슬라이드 값으로 0에서 360도까지 이렇게 조절이 되는데 이 360도라고 되어 있는 위아래 화살표가 또 살짝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클릭해서 드래그를 해주시게 되면 그 위쪽 값으로도 이렇게 혹은 그 아래 값으로도 마이너스 값으로도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접 타이핑을 하셔도 되고요. 이런 식으로 타이핑을 하셔도 적용이 되고 단지 슬라이드는 보통 이제 0에서 360도까지 범위를 주고 이 범위 안에서 편하게 세팅을 할 때 이렇게 도와주는 역할일 뿐이고 실제로 적용되는 값은 얼마든지 더 많게 적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근데 이 스윕럽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제너레이터에 이 로테이션 옵션이 있기 때문에 이 값이 0이라면은 익스트루드를 한 것처럼 이렇게 직선적인 덩어리 표현이 되지만 만약에 로테이션을 해서 트위스트가 된 것 같은 그런 동세 표현이 되긴 하겠죠. 근데 이렇게 하더라도 디포머를 쓰게 되면 또 한 가지 뭐가 좋은 점이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폴 오프라는 옵션들이 다 달려 있습니다. 모든 디포머에는. 그래서 폴 오프는 이 디포머가 가지고 있는 이 세팅 값을
폴오프가 가지고 있는 여러 패턴들로 그 영향력을 부드럽게 0%에서 100%만큼 영역들을 제한해 줄 때 사용을 하는 그런 옵션이고요. 예제에서는 지금 리니어 필드라는 직선적인 영역 제한을 걸어서 지금 보시면은 이 영역의 시작점과 끝점이 있죠. 이 화살표로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 이쪽 시작점이 이제 0%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그 힘의 영향력이 100%까지 이렇게 증가하는 그런 트위스트의 그 효과를 0%에서 100%까지를 점점 이렇게 그라데이션 되는 것처럼 힘의 영향력도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폴오프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시게 되면 훨씬 더 디포머들을 더 재밌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폴오프에 쓰이는 필드만 집중적으로 다루는 또 콘텐츠를 또 만들 것인데, 그거는 좀 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익숙해진 다음에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지금 이제 트위스트의 기본적인 개념 설명 위주로 영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레퍼런스 이미지를 잠깐 볼까요? 이렇게 단순하게 이렇게 열려있는 구조, 이렇게 위아래가 열려있는 구조 같은 경우는 뭐 트위스트 디포머로도 충분히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구현이 가능한 구조들이겠고, 좀 특이하게 이런 구조 같은 경우는 트위스트 디포머 하나만 가지고는 좀 표현하기가 좀 애매한 구조가 됩니다. 예를 들어 보면 저런 구조 같은 경우는 튜브를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링을 표현을 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면의 분할수를 디포머가 디포밍이 되게 충분한 면의 분할수를 좀 이렇게 준다고 하더라도,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만약에 트위스트 디포머를 만들고 얘가 트위스트가 이런 방향성을 가지고 꼬이게 되겠죠. 정확하게 회전을 90도로 맞춰주고 케이지를 이렇게 좀 꼬임이 표현되어야 하는 곳에 이렇게 위치를 해주더라도 조금 이렇게 죽여주고 트위스트를 걸어볼까요? 이렇게 걸어주게 되면 비틀림이 이런 식으로 영향력이 지금 언리미티드로 해도 뭔가 그 부분에만 뭔가 트위스트를 주는 것 자체가 좀 애매해지는 거죠. 네. 이 케이지가 있는 부분에는 우리가 원하는 동세가 나오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쭉 서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링 형태를 유지하면서 그 부분에만 이렇게 또 주는 게 구조적으로 조금은 애매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조금 더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실제로 이 반지를 금속으로 만든다고 해도 아마 이 위쪽 부분은 이렇게 꼬여서 아랫면으로 들어가게 되고 아랫면은 꼬여서 윗면으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아랫면이었던 게 쭉 이어지다가 어느 곳에서 이렇게 윗면하고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은 어느 한 부분이 끊어져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지를 만약 실제로 금속 공예를 하더라도 이런 직선의 솔리드 원형을 가지고 중간 부분에서 트위스트를 이렇게 걸면 위아래가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은 원래는 이쪽 아래쪽이었던 게 이렇게 위쪽으로 가게 되는 그런 구조로 일단은 직선이 이렇게 꼬여서 표현이 되겠죠. 그거를 휘어서 이렇게 동그랗게 말아서 이 끝쪽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뭐 이렇게 딱 맞춰서 만약에 뭐 댐을 한다, 접합을 한다, 용접을 한다, 그런 식으로 붙여주게 되면 실제로 반지를 만들 때도 아마 그런 방식으로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걸 염두해서 이제 우리가 만든 예제가 두 번째 예제가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만들어 놓은 구조를 다 좀 풀어 보시면 따라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마무리 졌던 디포머가 이제 트위스트와 밴드 디포머의 조합인데, 이 구조 자체가 이제 밴드를 풀어주시고 트위스트를 풀어주시고 베벨 같은 경우는 이제 모서리를 다듬는 그런 디포머였고, 그래서 첫 번째 시작했던 원형이 방금 레퍼런스 보면서 설명드렸던 그냥 이런
사각형이었죠. 이렇게 열려있는 사각형 구조였고, 거기에 이제 트위스트를 준 거였죠. 트위스트를. 지금 케이지가 보이지 않는 이유는 필터에서 지오메트리 only가 켜져 있기 때문인데, 얘를 체크를 해제해 주시게 되면 이제 케이지가 형태가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트위스트 케이지가 이런 식으로 리미티드로 걸려 있고요. 그래서 케이지가 존재하는 그 영역에만 트위스트가 이렇게 걸리고 있고, 이 트위스트 된 아이를 밴드 디포머로 이런 식으로 밴딩이 윗면에서 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중심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렇게 밴드 디포머로 이렇게 휜 거죠. 이렇게 말아서 딱 붙을 만한 곳에다가 이제 각도를 맞춰 놓은 것이죠. 60도 뭐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서브 디비전으로 우리가 부드럽게 표현을 했을 때 저 붙어 있는 부분이 이렇게 완벽하게 붙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안전하게 커넥터 오브젝트로 이렇게 한번 쌓아주면 저렇게 떨어져 있는 면들도 다 하나에 붙어서 덩어리 표현이 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 서브 디비전 서피스로 쌓았을 때 이렇게 완벽한 부드러운 덩어리가 표현되는 걸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좀 아쉬운 모서리 표현들을 베벨 디포머를 걸어서 조금 더 엣지를 살려준 그런 모델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 모양에 맞도록 이렇게 위치라든지 뭐 케이지의 스케일이라든지 뭐 디포머의 강도 값들을 적절하게 조절을 해 놓은 것이지만, 지금 만드는 방식에 대한 개념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해당 예제들을 이제 다 풀어서 이제 제로 베이스에서 여러분들이 직접 따라해서 만들어 보시는 거를 꼭 추천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이해한 듯 해도 막상 직접 해보면 또 모양을 이렇게 갖추어 나가기가 또 이렇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접 꼭 이런 디포머들을 꺼내서 원형에서부터 출발해서 우리가 목표로 하는 덩어리 표현을 직접 꼭 한번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이게 저희가 정보를 보면서 이해한 것과 실제로 저희가 해보면서 몸에 이렇게 습득하는 것과는 좀 다른 얘기이기 때문에요. 반드시 여러분들이 직접 하는 시간들이 필요하실 거예요. 그래야 머리도 이해하고 이제 손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트위스트도 아주 단순한 그런 옵션으로 간단하게 우리가 좀 이런 이렇게 꼬여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주 편하고 자주 쓰이는 디포머라는 그런 소개를 좀 해드렸고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으니까 다들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